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음주운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이 여기 있는데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있었던 사건이고 201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담당을 했고 피고인 천안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 회식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변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도 없고 택시도 잘 없고, 그래서 이분이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본인 생각할 때는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상담에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술도 많이 안 마셨고 운전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도 경찰서에 가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저희 의뢰인은 자기가 중앙선 침범을 안 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가는 길이었는데 자기가 중앙선 침범을 안 했고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기억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었는데 그 중앙선을 저희 의뢰인이 오른쪽으로 커브를 들면서 중앙선 침범을 했고, 상대방도 인근 농장에서 과수원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고 그분도 음주였습니다. 음주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의뢰인의 차를 보고 오른쪽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음주다 보니까 잘못 피해서 왼쪽으로 오히려 더 정면으로 꺾어버려가지고 정면 추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QM3 승용차였고 상대방은 사륜 오토바이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은 거의 다치진 않았고 상대방은 엄청나게 그 목 밑으로 크게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있고 그때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운전을 하세요. 그런데 사고 난 영상을 보면 중앙선을 안 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명확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간략하게 보면 피고인은 P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6년 10월 20일경에 알코올 농도 0.115% 취소 수치죠. 이 차를 운전해서 진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여기 나오죠. 역주행했다. 이분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위 도로 맞은편에 진행해오던 피해자, 나이가 당시 56세, 이분이 운전하던 사륜 오토바이를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사지마비 및 전치 3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거의 반신불수로 누워있다시피 하셨고 의식은 있으셨지만 목 아래 부분으로 거의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 피해자가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아버지는 혼자 계셨고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따님이 아버지의 어떤 부양이나 간병, 개호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눈치도 보이고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개호비를 줄 수 없다라고 버텼지만 이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서 개호비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징역을 보내야 된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또 사고나 범죄, 피고인이 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기를 치지 않는다, 나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다짐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본인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을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힌 이 의뢰인도 그냥 평범한 당시 30대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시면 안 되겠고,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범죄 사실은 이제 공소장 그대로 써 있고요. 증거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형조사서, 단속 결과,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있죠. 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고, 양형 이유에서 이분이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죠. 중앙선을 침범을 했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상해가 발생했고 음주운전이고, 그래서 위법성이 정말 무거워서 가중 요소다. 그래서 가중을 해야 되는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중상해가 나왔는데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나왔고, 일반 양형인자로서 보험에 가입했고 이분이 전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도 상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 쪽 변호사님을 자주 만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큰 상해를 입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는 합의를 안 보겠다,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는 걸 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사고를 당하고 합의에 대한 어떤 단계에 이르르면 형사합의죠.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별도로 했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순전히 자기 사재를 출연해서 결국 대출받아가지고 이분이 한 5천만 원 합의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합의를 해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았고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본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운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 난 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을 과신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